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앞에 이항은 교수님 수업 정말 재밌지 않으셨나요? 이제 저도 1학년 때 교수님 트렌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진짜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디공 학생이다 보니까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구독하게 되는데요. 뭐 교수님이 실제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집필하신 분의 원래 현강을 들으면 재밌는 것처럼 진짜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덕분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더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소개를 하자면 이번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멘토링을 하게 된 2021학년도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부학생회장 조수빈, 20학번 과대표 정유진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학생이 직접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입니다. 학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총 3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의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서디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 자리에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지망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봐서 신기한 마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유진님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도대체 무슨 학과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처음부터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저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가 뭘 배우는 학과인지,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지망하려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학과 소개입니다. 저희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국내 최초로 학부 과정에 신설되어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서비스 창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감성과 경험 가치를 기획 디자인하는 다재다능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진출 가능한 분야로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및 기획 분석 분야, 서비스 콘텐츠 및 상품 기획 개발 분야,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설계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인재 양성 목표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창의적 발상과 구현 능력을 바탕으로 혁신 산업을 선도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이너. 두 번째, 혁신적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기술 기반 공학, 시장 중심 비즈니스적 관점의 지식과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 밀착형 교육 과정을 통한 실무형 인재. 마지막으로 해외 유수 교육 기관과의 협력 교육 및 전공 심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와 같은 서비스 융합 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혹시 파이형 인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인재상은 파이형 인재라고 하는데요. 파이형 인재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미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배울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 학과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이라는 이름처럼 크게 서비스 기획 트랙, 서비스 UX 트랙, ICT 융합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과목에 걸쳐 서비스 기획,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균형 있게 배우기는 하지만 서비스 UX 트랙은 창의적 발상과 구현 능력을 바탕을 가진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트랙이고, ICT 융합 서비스 트랙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보통신 기술에 능한 ICT 융합형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 트랙은 신선한 사고와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진 서비스 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한 트랙입니다.
앞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 밀착형 수업을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는 기초 프로그래밍 분야의 역량과 기본적인 디자인 툴 사용법을 익히고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실무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 또한 앞서 말했던 세 가지 트랙을 기반으로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비스 UX 디자인 트랙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제공되는 모두 유무형의 요소를 디자인하여 매력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디자이너와 모바일 및 웹 기반 서비스 개발 업무에 초점을 맞춘 UX 디자이너, 스마트 디바이스와 미디어 UI 움직임에 집중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 그리고 감성과 기술 융합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이너, 체계적인 사용자 리서치를 수행하는 UX 리서치 전문가, 마지막으로 사용성 평가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ICT 융합 서비스 트랙에서는 새로운 IoT 서비스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 공학 융합 역량을 갖춘 IoT 서비스 디자이너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에 특화된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디자이너,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디자인을 결합한 가치를 제공하는 AI 서비스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획 분야에서는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총체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비즈니스 전략 기획자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스토리텔링하는 콘텐츠 기획자 및 상품 기획자, 서비스 기획 홍보 및 광고 관리자나 마케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로가 정말 다양하게 열려 있다 보니 제 주변에 동기나 선후배들 취업 희망 질문도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직접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재학생들의 목소리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학과가 국내 최초로 학부 과정에 신설된 학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도 아직 감이 잡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터디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재학생들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전 과정을 배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무형 커리큘럼이 많아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공부와는 다르게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진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고객에게 전달이 되고 고객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우던 공부와는 달랐다는 내용이 정말 공감됐는데요.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라 정말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입학 스토리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찾아봤는데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서 그걸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디공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혹시 유진님은 어떻게 입학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디자인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UX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접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까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라는 학과가 있길래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봐도 데이터 분석, 트렌드 분석, HCI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많은 것을 배우는 학과인 만큼 진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서로의 장점을 흡수해서 디자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평균 이상의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또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 역량을 추가적으로 갖추면서 서디공의 인재상처럼 파이형 융합 인재 엘리트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재학생들만 알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장점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에요. 자, 재학생분들께서 서디공의 장점은 학과 분위기 자체가 정말 열정적이라 팀 프로젝트 수업에서 무인승차하는 사람들도 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매 학기가 지날수록 수업에서 다른 팀의 과제물을 보고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의 과제 결과물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정말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가 정말 많기로 유명한데요. 저도 이때까지 팀 프로젝트를 3년간 해오면서 사실 무임승차를 한 사람은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되려 자주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더 열정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다들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입학 전에 코딩을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진님은 입학하시기 전에 코딩을 배우고 들어오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했던 동아리에서 아두이노를 이제 해보는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아두이노만 해보고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그 서디공 수업에 프로그래밍이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수업 중에 아두이노를 다루는 수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두이노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거부감 없이 잘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학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학부 과정에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배워둬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입학하기 전에 그리고 1학년 때 코딩 수업을 배우기 직전까지도 코딩이나 뭐 프로그래밍 하나도 모르고 들어왔지만 이제 교수님들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열심히만 한다면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꼭 서디공에 입학하기 직전에 서디공을 위해서 이제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졸업 이후에는 산업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라는 명칭에서 디자인이라는 말 때문에 정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업 디자인과에서 배우는 디자인과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디자인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학과에서는 디자인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학과여서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화 전공과 복수 전공,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진로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앞의 질문과 뭔가 비슷한 결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디자인에 가까운가요? 공학에 가까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학우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각자 배워보고 싶은 게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트랙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서비스 UX 디자인 트랙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 동기는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ICT 융합 서비스 트랙을 이수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디공 내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수업 위주로 시간표를 짜거나 프로그래밍 위주 수업으로 이제 시간표를 짜거나 정말 다양하게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전, 복전 방향에 따라 각자 중심이 되는 이제 과목들도 달라서 둘 중 어느 걸로 중심을 배우냐라는 질문을 해주신다면 진짜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서디공 수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서디공 학우분들은 다양한 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학부생 입장에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아서 좋았다고 해주셨고, 또 가장 최근 이야기로는 사용성 평가 수업을 들으면서 정량화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재밌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 수업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요. 서비스 측정 및 평가라는 수업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저도 이제 듣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본 것도 처음이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즐거운 수업입니다. 아, 사실 트랙이 수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음. 20학번부터는 저학년 때 배우는 수업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혹시 유진님은 그런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셨나요? 맞아요. 딱 저 때부터 트랙이 수정됐다고 하죠. 저는 1학년 때 디지털 콘텐츠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디자인 툴들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기업 로고를 리뉴얼하는 활동을 해보면서 정말 디자인에 다시 관심이 생기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이 이 학과에 어울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것저것 도전해보기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 또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수렴 반복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 창의적인 사람이 어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수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때까지 이제 3년 동안 3D 모델링 수업, 뭐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래밍 수업까지 진짜 다양한 수업들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이제 항상 중요했었어서 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도전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이 학과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서디공 학생들은 그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도 제가 써디공 학우들에게 여쭤봤었는데요. 여러 분야의 수업을 배우고 있다 보니 인공지능 관련부터 UX, UI 디자이너,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 브랜딩,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창업까지 아주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을 재학생들이 대답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추천 도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들은 저희가 학과지를 제작하며 교수님들에게 직접 추천받았던 도서들인데요. 앞에 두 권은 훌륭한 디자이너는 조작을 잘하며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점들을 잘 이용한다 라는 말로 유명한 도널드 노먼의 저서인 도널드 노먼의 UX 디자인 특강, 곧 심플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UX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두 권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단계로 나누어진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신 이제 HCI 전문가 김진우 교수님의 서비스 경험 디자인 책과 다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책을 추천받았을 때는 서비스 디자인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현상과 사회적 변화에서 남들과는 다른 패턴을 발견하는 것들을 서술해 놓은 책이라며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수님들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제 다양한 현상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패턴을 발견해야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책도 정말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도서까지 이야기해드리는 걸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앞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도 약간 학과 생활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시나요? 어머. 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거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제 생각하시는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학생들은 그럼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유진님은 혹시 동아리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동아리는 아니고 저희 학과에서 만들어진 학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돼서 그 개론 수업들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좀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았던 그런 학회였고요. 또 외부 이제 기업들과 협력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수업, 그런 시간들도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네, 학회 활동이었습니다. 제 동기들도 정말 많이 하는 거 음. 봤습니다. 이제 저는 동아리를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제가 입학 스토리를 설명 들었을 때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학과에서 이미 서비스 디자인을 배우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도 정말 해보고 싶어서 뭔가 광고와 관련된 것도 해보고 싶어서 해봤고 다른 대외 활동도 해보면서 이것저것 해봤던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저의 학교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좀 진출할 수 있다 보니까 꼭 학과랑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어도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학교 생활을 얘기해 보자면 유진님은 혹시 복수 전공 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를 또 복수 전공 중이어서 네, 좀 더 보여지는 그런 디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산업디자인학과에 복수 전공 중입니다. 혹시 수빈님은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성신여자대학교에 복수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연계 전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타 학과들의 수업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학과 이제 전공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융합 디자인 수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산업 디자인 수업도 몇 개가 있지만 뭔가 경영학과 수업도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생활 문화 산업학과의 수업과 심리학과의 수업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전공이에요. 저는 사실 심리학과도 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것도 관심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융합 디자인이라는 걸 너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해서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수빈님이랑 딱 어울리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에 더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 융합 보안과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아니면 심리학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것들과 융합해서 다른 복수 전공들을 많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복수 전공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학과에는 심리 전공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저희 선배들이 이제 심리 전공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으신 선배들은 이제 보통 다 심화 전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워가는 것도 진짜 많으시다고 추천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정말 저희가 준비했던 멘토링이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 관련된 궁금점들이 정말 잘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